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끄시면 정말 안 됩니다. 매달 수십만 원을 그냥 날리게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놀랍게도 정부에서 따로 안내문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67세 김미자 할머니는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 신청하신 후 월 18만 원이던 건강보험료가 8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무려 10만 원을 절약하게 되신 거죠.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이면 총 4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직접 알려주지 않거든요. 아는 사람만 덜 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더 내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요. 매년 7월만 되면 괜히 걱정부터 앞서는 분들 많으시죠? 건강보험료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이맘때면 갑자기 납부액이 확 올라서 당황하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모두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국민연금도 기준 소득 월액 상하한액이 올라서 최대 월 1만 8천 원, 그러니까 사업주와 반반 부담하게 되니까 직장인 기준으로는 9천 원까지 인상이 됩니다. 고소득인 직장 가입자뿐 아니라 지역 가입자분들도 전액 부담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부담이 가중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건강보험료 할인 제도는 더더욱 중요하겠습니다. 국민연금도 이렇게 인상이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끝까지 알아보고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죠. 게다가 7월 1일부터 대략 한 달 정도만 신청을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내용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히 모르고 계시거든요. 현재 2025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23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된 건강보험료입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받고 있는 보험료는 2023년 소득 재산 기준인데 2024년도에 소득이 줄었거나 폐업 등 변화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원래라면 2025년 11월부터 2024년도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다시 책정이 됩니다. 건강보험 조정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조금 더 일찍 조정된 보험료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의 변화가 생겼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의 건강보험료는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직장 가입자고 자영업자나 무직인 분들은 지역 가입자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세 가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바로 소득, 재산, 그리고 전월세입니다. 첫 번째, 소득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까지 내 통장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돈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월 8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다면 거기에 은행 이자가 연 50만 원 붙는다면 그것도 전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현금, 자산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으면 소득이 없더라도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집 한 채와 예금 2천만 원만 있어도 월 건보료가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연금만 받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이 재산 기준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전월세입니다. 여러분 전세로 살고 계신가요? 보증금 5천만 원이 있어도 그게 재산처럼 간주되어 건보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월세를 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가 많으면 그만큼 소득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자산과 생활 환경을 다 들여다보고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살림살이는 빠듯한데 왜 이렇게 건보료가 높지? 이런 불만을 갖는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보험료는 매년 11월에 재산정됩니다. 그 말은 2024년에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건보료는 2025년 11월부터 바뀐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득은 언제 확정되죠? 그렇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신고가 국세청을 거쳐 7월 1일 기준으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상하지 않나요? 소득은 5월에 줄었다고 신고했는데 건보료는 왜 11월까지 그대로 나갈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소득 신고 시점과 보험료 반영 시점의 시차입니다. 우리가 5월에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하고 7월에 확정이 나더라도 건보공단은 이 자료를 10월에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습니다. 즉, 정보가 이미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7월부터 10월까지는 예전 기준으로 계속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수많은 분들이 불필요하게 더 많은 건보료를 내는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자가 2024년에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가정하면요. 2024년의 소득세를 2025년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죠. 그렇게 되면 국세청은 7월 1일에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확정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그 소득 정보를 10월 중순경에야 넘겨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실제로 11월분부터 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계속 비싼 건보료를 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이 마련한 제도가 바로 건보료 조정 신청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소득금액 증명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미리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내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에서 따로 안내문 안 보냅니다. 건강보험 조정 신청은 7월부터 시작됩니다. 6월부터 적용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신청은 7월부터입니다. 제출 서류 중 소득금액 증명원이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도 소득금액이 2023년도 소득금액보다 작으면 일단 대상자가 되십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1000번에 문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화번호를 꼭 기억해 두세요. 1577-1000번입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분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려요. 건강보험료 감액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8월 15일에 신청하면 9월부터 조정이 적용되고 7월, 8월분은 그대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죠.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줄어든 보험료가 적용된다면 7월에서 10월까지 총 40만 원의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늦어서 9월에 했다고 치면 그중 2달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달씩 놓치면 그만큼 돈도 줄어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제도를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감면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지금 너무 바빠서 8월 중순쯤 해야지, 9월쯤 시간이 되면 알아보지 뭐하지만 그게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9월 1일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다 손해예요. 신청일이 1일인 경우에만 그달부터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보신 분들도 꼭 1일에 신청하셔야 이익이 남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소득은 5월에 신고되고 7월 1일에 확정되며 건보료는 11월부터 바뀌지만 내가 신청하면 7월부터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입니다. 지금 내가 대상자인지 아직 모르겠다고요? 어떤 분들이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혹시 당신도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난 해당되는 건가요? 내 소득이 줄긴 했는데 신청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당신이 이 제도의 대상자인지 간단하게 체크해 보세요. 먼저 대상자는 크게 두 부류입니다. 지역가입자, 그리고 직장가입자 중 보수의 소득자입니다. 첫 번째, 지역가입자입니다. 자영업을 하시거나 무직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분들, 바로 지역가입자입니다. 이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퇴직하신 아버지, 연금 수령 중인 어머니, 사업 접고 쉬고 계신 중년 세대까지. 이분들 중에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줄었고 올해도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 것 같다. 그렇다면 바로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 직장가입자 중 보수의 소득자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따로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다니면서 별도로 사업을 하시거나 프리랜서 일을 겸하시는 분들이죠. 주의하실 점은 단순한 임대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만으로는 조정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줄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2022년 9월부터는 조정 대상 소득이 축소되었어요. 현재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은 조정이 불가능해요. 과거에는 이자나 배당소득이 감소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면 전년도 소득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11월 전에 미리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만 보험료 조정 요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직장인이라도 따로 주식 이자, 연금, 임대소득이 있고 그게 줄어들었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이걸 더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당신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이며 작년 사업소득이 줄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작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감소했다. 직장인이지만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소득이 줄었다. 프리랜서 일을 겸하고 있는데 그 소득이 줄었다. 여기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망설이지 마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신청할 수 없어요. 단순히 임대 수입만 줄었다. 주식 배당금만 줄었다. 은행 이자 수입만 줄었다. 연금 소득만 줄었다. 이런 경우는 아쉽지만 현재 제도로는 조정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소득은 줄었는데 올해는 다시 오를 것 같아요. 이 경우는 잠시 멈추세요. 이건 뒤에서 따로 다루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된 내용은 신청 연도의 12월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내년 11월에 정산이 진행돼요. 정산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2025년 7월 15일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다고 하겠습니다. 1일이 아닌 15일에 신청했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정되는 기간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그런데 홍길동 씨의 보험료가 정산되는 달은 신청한 연도인 2025년의 실제 소득이 확인되는 그 다음 해인 2026년 11월이에요. 2025년도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기 때문에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전체의 보험료가 모두 정산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실제 소득이 예상보다 많았다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고 적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현재 제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해요. 올해 소득이 정말로 줄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에 갑자기 늘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줄어들었고 올해도 비슷하거나 더 줄 것 같다. 이게 확실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절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만 덜 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더 냅니다. 신청 방법을 설명드리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어요. 보험료 조정 신청은 휴업, 폐업, 해촉,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고 말씀만 하시면 안 되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빙 서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신 소득정산부가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해요. 이는 나중에 정산할 때 추가 납부나 환급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절차가 어렵다, 복잡해서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자주 발생하는 실수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청 시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신청은 이미 7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마감일은 8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이 안에만 신청하시면 7월분부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7월, 8월, 9월, 10월 보험료를 새로운 소득 기준으로 깎아주는 거죠. 그런데 8월 12일 이후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할인 적용, 7월에서 8월분은 그냥 손해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김철수 씨는 가게를 폐업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소득 감소가 아닌 폐업 사유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요. 김철수 씨는 11월 5일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은 12월 10일이에요. 김철수 씨는 11월에 신청했고 11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신청했기 때문에 11월 보험료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홍길동 씨는 8월 1일에 소득 감소를 이유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어요. 1일에 신청했기 때문에 8월부터 같은 연도 12월까지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반면 고길동 씨는 9월 15일에 소득 감소를 이유로 보험료 조정을 신청했어요. 1일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길동 씨의 보험료는 다음 달인 10월부터 같은 연도 12월까지 조정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신청 날짜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지니까 가능하면 1일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유리해요. 자, 그럼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입니다. 첫째,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단 하나, 소득 금액 증명원 PDF 파일입니다. 이건 이미 7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해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의 폭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그걸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앱에 접속합니다. 본인 인증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소득 감소 조정 신청 메뉴에서 PDF를 업로드하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온라인 신청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인터넷 주소는 www.nhis.or.kr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민원 신청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민원 목록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보험료 관련 항목을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건강보험료 부가점수 조정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청해야 하는 거예요. 클릭하시면 신청서가 나올 텐데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먼저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기본 정보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득 변동 사유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은퇴, 사업 축소, 사업 폐업, 질병, 기타 등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거예요. 본인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파일 업로드 부분이에요. 여기서 미리 준비해둔 소득 금액 증명원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파일은 PDF, JPG, PNG 형식으로 올릴 수 있어요. 파일 크기는 보통 5MB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너무 큰 파일은 안 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입력하셨으면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가 되면 접수 번호가 나올 텐데 이걸 꼭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필요해요.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더 건강보험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앱에서도 홈페이지와 똑같은 방식으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오히려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사진도 바로 찍어서 올릴 수 있거든요. 둘째, 오프라인 신청.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어렵다면 직접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두 가지, 소득금액 증명원과 신분증입니다. 혹시 부모님을 대신해서 가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사에 미리 문의하고 가시면 혼선 없이 해결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가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전국에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사라고 검색하시거나 1577-2000번으로 전화해서 가까운 지사 위치를 물어보세요. 지사에 가실 때는 소득금액 증명원과 신분증 원본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건강보험료 감액 신청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신청서를 주실 거예요. 신청서는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같은 기본 정보와 소득이 줄어든 이유를 적는 부분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직원분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소득금액 증명원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봉투에 넣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 주소는 본인이 사시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것도 1577-2000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신청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서식자료실에 가시면 건강보험료 부가점수 조정 신청서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팩스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팩스 번호도 지사마다 다르니까 1577-2000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팩스로 보낼 때는 서류가 흐릿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원본을 우편으로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받을 수도 있어요.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실 때도 이 서류들 빠짐없이 챙기셔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1577-2000번 콜센터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분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려요. 실제로 신청 전화를 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료 감액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또한 제가 대상자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간단한 몇 가지 질문을 통해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어요. 가까운 지사 위치도 1577-2000번으로 전화해서 우리 동네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어디에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드릴게요. 부모님이 스마트폰 인증을 못하세요. 그렇다면 온라인 말고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지사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어떻게 받나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세무서 방문. 이미 7월 1일부터 발급 가능하고 최근 1년간 소득이 기재된 정식 문서입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을 받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터넷으로 받는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소는 www.hometax.go.kr이에요. 여기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고요. 메인 화면에서 증명서 발급 메뉴를 찾아서 클릭하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증명서 목록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발급받을 때는 2024년도를 선택하셔야 해요.
그리고 PDF 파일로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온라인 신청할 때 편해요. 두 번째는 직접 세무서에 가서 받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직원분이 도와드릴 거예요. 세무서에서는 수수료가 조금 들어요. 보통 1,000원 정도예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무료니까 가능하면 홈택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단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사에 미리 전화해서 준비물을 확인하세요. 1577에 1000번으로 전화해서 가족이 대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실수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7월 전에 신청하셨나요? 그건 무효입니다. 신청은 반드시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 혹시 6월에 미리 발급받으셨다면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7월 1일 이후 날짜만 유효합니다. 공동인증서 오류 때문에 신청 중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유효기간 확인하고 갱신해 두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신청일이 1일이 아니면 소급 적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1일에 꼭 신청하세요.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식이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접수, 필요 서류 소득금액증명원과 신분증, 핵심 포인트 1일 신청, 서류 날짜 확인, 그리고 인증서 미리 준비입니다.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7월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후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접수가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합니다.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려요. 검토하는 동안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이 올 거예요. 그럼 그때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승인이 되면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드려요. 건강보험료 부가점수 조정이 승인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으실 거예요. 승인되면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8월 11일 이전에 신청하셨으면 7월분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새로 계산된 건강보험료는 다음 고지서부터 반영되어 나올 거예요. 7월분 고지서가 이미 나갔다면 8월분 고지서에서 7월분 차액까지 함께 조정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신청이 다 승인되는 건 아니에요. 거절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거절될까요? 첫 번째, 소득이 실제로는 줄지 않았는데 신청한 경우예요.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소득 변화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입니다.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내야 하는데 2023년 걸 냈다거나 다른 사람 서류를 냈다거나 하는 경우죠. 세 번째, 이미 다른 감액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산정특례나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계시면 중복 적용이 안 될 수 있어요. 네 번째, 신청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직장 가입자인데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 변화가 없는 경우 같은 거죠. 만약에 거절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거절 통지서에 이의 신청 방법이 나와 있을 거예요. 보통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이의 신청할 때는 왜 거절되었는지 사유를 확인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준비해서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줄었으니 무조건 신청하자. 이런 판단이 오히려 내년 부담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네, 소득 줄었으면 무조건 신청이지. 하지만 잠깐만 멈추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건 무조건 신청하면 손해볼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왜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건보료는 나중에 다시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조정을 신청해서 7월부터 보험료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2026년 11월에 다시 1년 단위로 정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신의 소득이 만약 예상보다 많이 올랐다면 줄어든 보험료를 내년 말에 다시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작년 소득이 2,400만 원이었고 올해 상반기까지는 비슷하거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부터 갑자기 매출이 오르고 투자 수익도 생기고 연간 소득이 3,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내년 11월 건보공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작년에 깎아드렸던 보험료요. 실제로 보니까 소득이 더 많으셨네요. 그래서 깎아드린 만큼 다시 내셔야 합니다. 이걸 추가 부과라고 합니다. 일명 토해내기죠. 이걸 모르고 신청하셨다가 내년 말에 몇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덜컥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공단도 전화 상담 시 꼭 이 점을 당부합니다. 올해 소득이 많이 오를 것 같다면 조정 신청은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올해 2025년의 소득이 작년보다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 제도를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게 낸 보험료는 내년 11월에 다시 정산되어 추가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 조정 신청은 작년도 소득이 줄었고 올해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분들에게만 유리합니다. 다시 말해 작년 대비 올해도 매출, 소득이 줄었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일 것 같다면 신청하세요. 그렇지 않고 올해 소득이 뛸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신청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은 신청을 피하셔야 합니다. 상반기엔 쉬었지만 하반기부터 다시 일하실 예정인 분, 사업이 재개되며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분, 일회성 수익이 예정되어 있는 분, 주식, 부동산 등 투자 수익이 예측되는 분. 이런 경우는 지금 건보료를 조금 줄이자고 신청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오히려 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런 분들은 신청이 매우 유리합니다. 퇴직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 연금 외에 수입이 줄어드는 중, 폐업한 자영업자, 투자 손실로 소득이 계속 하락한 분, 현재 건강 문제 등으로 수익 활동이 어려운 분. 이분들은 내년에도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번 7월에서 10월 보험료라도 미리 줄여두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2024년도 소득이 줄었고 2025년도도 줄거나 또는 비슷한 분들만 신청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을 말씀드릴게요. 보험료 조정을 신청해서 소득이 0으로 조정되더라도 자동으로 피부양자로 등록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보험료 조정 신청은 소득만 조정해주는 것이에요. 조정 후에도 소득 및 재산 현황에 따라 보험료는 계속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0으로 조정되더라도 최저보험료인 월 19,780원은 납부해야 해요. 만약 피부양자 등록을 원하신다면 보험료 조정과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보험료 조정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청하면 보험료 조정 신청일 또는 조정된 소득 금액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날 중 빠른 날로 신청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요. 따라서 그날 이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 이후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청하면 신청일의 다음 달부터만 적용되므로 주의하세요. 그리고 신청 후 1, 2개월 안에 감면 적용 여부가 통보됩니다. 문자나 우편 확인 꼭 해주시고 적용이 안 됐거나 누락되면 지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신청은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닙니다. 올해 소득이 늘 가능성이 있다면 신청하지 마세요. 깎은 만큼 내년 11월에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와 앞으로의 소득 흐름을 판단하고 결정하세요.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올해 내 소득 전망이 어떤가? 반드시 이 질문에 먼저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직접 상담해드린 분들의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정숙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작년까지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어요.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건강도 안 좋아져서 올해 초에 가게를 정리하셨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월 12만 원씩 나오고 있었어요. 분식집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된 거였죠. 할머니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이제 가게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내년 7월 정산해서 돌려드립니다라는 답변만 받으셨어요. 1년을 더 기다리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제도를 알려드려서 신청하셨더니 월 3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9만 원씩 절약하시는 거죠. 할머니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 줄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두 번째 사례는 59세 박철수 사장님입니다. 사장님은 20년 동안 자동차 부품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결국 작년 말에 가게를 정리하셨거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월 18만 원씩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가게 운영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거였죠. 사장님은 현재 구직 중이시고 실업급여만 받고 계세요. 그런데 건강보험료 18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우셨던 거예요. 이분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신청하셨더니 월 6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12만 원씩 절약하시는 거죠. 사장님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신청했을 텐데라고 하시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세 번째 사례는 67세 이영희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아파트 두 채를 임대업으로 운영하고 계셨는데 작년에 한 채를 매각하셨어요. 자녀 결혼 자금으로 쓰시려고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여전히 아파트 두 채 임대 수입을 기준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월 14만 원씩 말이죠. 현재는 아파트 한 채 임대 수입만 있으니까 소득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였던 거죠. 이분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신청하셨더니 월 7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한 달에 7만 원씩 절약하시는 거죠. 어르신이 이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네요. 정부에서 왜 안 알려주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이런 좋은 제도들이 많은데 정작 필요한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30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 중 하나예요. 정부가 제도는 만들어 놓고 홍보는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관보에 실리거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게 전부예요. 일반 시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어떻게 그런 정보를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안내해드리는 내용을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 이유는 공단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로 통지하거나 제공하지 않아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현재 7월이 이미 시작되었는데도 이 내용에 대한 뉴스 기사 하나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공단에서는 안내문이나 문자조차도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산 부담 때문에 소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안 그래도 심각한 불경기에 장사도 어렵고 소득이 줄어들어 고생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보험료 감액 신청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8월 11일까지 신청하시면 7월분부터 소급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8월 11일, 이 날짜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날 이후에 신청하면 7월분 할인은 못 받거든요. 준비하실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신분증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이미 7월 1일부터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하시거나 직접 지사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어려우시면 1577-1000번으로 전화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올해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하지 마시고 소득이 줄거나 비슷하면 꼭 신청하세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 사업을 정리하신 분들, 임대 수입이 줄어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정부가 따로 알려주지 않는 정보입니다. 저처럼 이 분야에서 오래 일한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매달 나가는 돈 아끼세요.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1년이면 수십만 원이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매달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그 건보료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줄일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국가가 정한 거니까라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5년 7월, 이미 시작된 이 기간은 그저 달력의 하루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지갑이 가벼워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단 10분의 신청으로 4개월치 보험료, 많게는 수십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하나가 현실적 부담을 줄여주고 매달 통장에 남는 돈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도 이 제도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내문도 문자도 전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는 사람만 덜 내는 제도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은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격 조건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세요. 더 이상 손해보지 마세요. 지금 당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든 더 건강보험 앱이든 가까운 지사든 오늘 당신이 움직인다면 앞으로 4개월 당신의 지갑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건강은 지키고 보험료는 줄이는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